안녕하세요. 자, 좀 떠들어 봅시다. 네. 오늘 제다렉스 1200 나의 그 파이널 에디션 구경하러 짜잔 파주 여기 무슨 면이죠? 파주 탄현면입니다. 탄현면에 있는 로미코리아 게러지에 놀러 왔습니다. 자, 차주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80년생 방영훈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 저의 지난번 영상에도 등장했던 장소이고 또 뭐 지상파 방송 뭐지? 나 혼자 산다. 네네. 네, 나 혼자 산다의 이시연님, 네네. 네, 편으로. 배우 이시연님의 그 올드카 뭐 매입하는 그 스토리에 나왔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장소고. 그때는 911 타고 갔었죠. 911. 예. 갑자기 영상에 개가 나오게. 친구가 나왔습니다. 일로 와, 뭐지? 이리 와봐. 얘가 스타견이에요. 아 그래? 네. CF 촬영횟수 한 5회. 뮤직비디오. 한 올라오라고 5회 하면 올라오니? 올라오죠. 일로 와봐. 일로 와. 올라와봐. 그래. 같이 찍자. 일로 와. 올라와. 하지 마. 그래. 얌전하게 있어. 잘 나갔었지. 뉴발란스 전동 모델이었습니다. 뉴발란스. 네. 우리 이제 다시 바이크 얘기로 돌아오면 네. 일단 제다렉스 1200 다이그의 파이널이 2016년식인가요? 네, 2016년 1년씩만 파이널이라는 배지를 달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단종이 됐고 일본 내수용으로만 판매가 됐고 네. 하지만 국내에서 모종의 계기로 한 20대 가량 그렇죠. 국내로 수입이 된 것 같고 네, 병행 수입으로. 근데 2023년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용 등록이 된 기체는 지금 12대. 12대 중 나머지 8대는 뭐 하늘로 승천을 했든지 아니면 냉장고에 들어가 있던지. 냉장고에 들어가서 네. 어떤 주인들이 이제 반짝반짝 닦아가면서 관상용으로 쓰고 계시든지 그렇겠죠. 그렇죠. 뭐 서킷용으로 저걸 쓰는 사람은 없을 없을 거고. 거고. 네. 그 히스토리를 저도 이제 다이그라는 차량이 귀하고 잘 국내에서 보기 힘들다라는 네. 건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리뷰 겸 뭐 이렇게 토킹을 하려고 조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 1960년대로 좀 역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빅네이키드 장르라는 게 네네. 그렇잖아요. 일제 역습이 시작된 게 CB750 나나한 7반 네네네. 걔가 1969년에 나왔단 말이지. 그리고 걔로 인해서 자극받은 가와사키가 70년대 초반에 Z1을 발매를 했단 말이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죠. 빅네이키드가 이제 컴페티션이 시작된 거야, 각 브랜드들의. 아무튼 Z1이 출시되고 그 뒤로 뭐 쭉 와서 이제 네. 제파도 출시되고 그리고 제다렉스 1100이 출시가 되고 그쵸. 뭐 이런 큰 맥락인데 또 중간에 저기 에디 로선 레이서가 탔던 공부를 Z1000, 엄청 많이 해오셨는데. Z1000 뭐 그 맥락도 있고 네. 그분이 이제 Z1000으로 80년대에 미국에서 벌어진 여러 레이스들을 석권을 했고 그 컬러가 지금 이 다이그의 메인 컬러. 빈티지 라임 그린에 흰색에 이 블루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이 메인 컬러 에디 로선 헌정판이란 말이지. 이 맥락 몰랐어요? 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네. 나도 어젯밤에 공부했어. 찍으러 오는데 밍숭맹숭하게 오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일본이랑 미국권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런 맥락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더 재밌고 그쵸, 항상. 또 더 귀해 보이는. 알면 알수록 재밌는 그리고 이야기들. 에디 로손이 이제 은퇴해서 살고 계신데 가와사키가 이제 G900 RS 시리즈를 런칭하면서 네. RS 카페 네네. 빈티지 라임 그린을 에디 로손한테 한 대 또 헌정을 했고 선물. 네, 그래서 그분도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 살짝 양념을 좀 치고 싶었고 참고로 Z900 RS는 카페
전국에 지금 사용 신고된 개체가 23년 말 기준으로 33대. 아, 그 중에서 한 20대 남짓이 아마 빈티지 라인 그린인 것 같아요. 오. 가장 뭐 어쨌든 국내에는 그런 상황이고 다이그 얘기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다이그는 엔진은 GPZ의 네. 엔진을 사용했죠. 네. 보급해서 사용을 한 것이고 그게 이제 다이그 ZRX 1200으로 오기 전에 네. 1100부터 쓰다가 쓰다가 1200R로 쓰다가 쓰다가 그다음에 다이그로 오면서 몇 가지 조금 더 편의 사양들 뭐 이런 것들이 네. 더 보태지면서 파이널 에디션화 된 거죠. 그렇죠. 환경 규제를 이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음.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음. 근데 보시면 일본 바이크 브랜드 중에서 이 카브레터 엔진을 가장 늦게까지 고수한 했던 브랜드가 가와사키예요. 가와사키. 네.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결국엔 이제 가와사키도 두 손을 들고 이제 인젝션 엔진으로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물론 이제 더 성능은 좋아졌고 근데 뭐 흔히 말하는 감성은 더 줄었다고 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성능이나 이런 뭐 엔진의 출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더 좋아졌죠. 공랭에서 순행으로의 전환도 좀 늦었었나? 늦었죠. 어. 네, 가와사키가 가장 늦었습니다. 한 6, 7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맥락들을 어제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던 맥락들이고. 그래서 저도 보니까 유럽 애들이 그 뭔가 이제 자동차나 바이크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한데 일본 그 4대 바이크 브랜드를 조금 인정을 안 하는 브랜드가 더 많은데 그나마 가와사키는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유럽 그 라이더들이. 그것들 중에 이제 이유가 그런 마지막까지 자기네 헤리티지. 그런 걸 고수하는 그런 정신들을 좀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이제 유럽 뭐 글들을 봤습니다. 근성, 곤도. 네, 네, 네. 그 유럽권 얘기를 하니까 이제 ZRX 1200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내 리뷰는 없고 없다시피 하고 해외 리뷰들을 위주로 찾다 보니까 저게 이제 해외로 또 정식 수출이 안 됐던 모델이다 보니 네. 거의 다 이제 동영상은 일본 리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동영상 리뷰들의 댓글에 영미권 혹은 유럽권 언어들이 되게 많아서 이게 살펴보니까 제발 좀 유럽으로 북미로 그쵸. 좀 수출 좀 해달라고 너무 궁금하다 이런 글들이 많더라고. 뭐 물론 우리나라 라이더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겠지. 아무튼 그렇게 또 세간에 많은 관심을 받는 모델이고. 조금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도 자동차도 좋아하니까 보시면 이제 전 세계인들이 자동차 마니아들이 좋아하는 GTR이라는 닛산 GTR. 브랜드들도 내수형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네. 난 차는 잘 닛산에서, 몰라서. 네. 근데 전 세계 팬들이 난리가 났죠. 가장 원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일본에만 판다니 그때부터 이제 더 열광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근데 그런 맥락하고 좀 비슷한 네. 그렇지. 마지막은 우리한테만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사람들이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리터급 네이키드지만 이 스피더메타는 180km 네. 만 적혀 있고 네. 그게 이제 일본 내수용인 이유고. 네. 방금 이제 오버리터 얘기를 했으니까 또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이 네이키드 바이크가 리터급이 넘어간 게 사실 역사가 그리 길진 않단 말이죠. 그렇죠. 네. 뭐 물론 더 옛날에 이제 뭐 6기통 바이크 이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그쵸. 그건 조금 논외로 치고 네. 대중성에서 이제 좀 실험적인 실험적인 느낌이었으니까. 모델이니까. 아무튼 그 오버리터 경쟁들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 요 무렵에 일어났죠. 네, 네, 뭐 CB 1300도 있고 네. XJR 1300도 있고 ZRX는 근데 가와사키가 원래 항상 뭐 제일 빠른 거, 제일 네. 센 거 이런 네. 걸 좀 추구하는 경향이 뭐, 있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왜 1200일까? 이것도 약간 궁금한 맥락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네. 알아요 혹시? 거기까지는 어. 캐내지 못했습니다. 이게 또 내가 어젯밤에 공부를 한 바로는 오. 어쨌든 빅네이키드 그 이제 출혈 경쟁은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 치열한 경쟁 네. 환경 속에서 CB, XJR 나는 1300이다 네, 네. 하고 가는데 얘는 1200이었던 이유가 네. 얘네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을 때 네. 스포츠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가장 그 마지노선이 1200cc 언더였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오피셜 메시지는 아니었고 네, 네, 네. 여러 리뷰들을 보니까 그런 코멘트들이 강하더라고. 따지고 보면 1200은 아니잖아. 1160 몇 그렇죠. cc인가? 그지? 네. 1200에서 조금 빠지는 cc인데 네. 그래서 그 코멘트를 조금 확신할 수 있었던 맥락이 CB 1300, XJR 1300, ZRX 1200이
광고 사진, 음. 광고 메시지를 찍었을 때 네. CB와 XJR은 뭐 평범한 이제 그런 일반인들이 다니는 와인딩의 코스에서 되게 전형적인 네네네. 편안한 와인딩 뭐 GT 이런 걸 성향이네요. 이런 걸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보냈는데 네. 제다렉스는 서킷에서 오. 선수가 수트를 입고 이렇게 오. 찍은 그 사진을 어제 이제 발견을 하고 맞구나, 네네. 그 맥락이구나, 좀 약간 확신을 하게 근데 됐어요. 그 맥락과 좀 연결되는 게 현재도 다이그로 서킷을 들어가는 일본 라이더들은 꽤 그렇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영상도 많고. 어. 근데 12300으로 서킷을 들어가는 영상은 없으니까. 네, 뭐 그렇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브랜드가 이제 추구하는 쪽으로 다들 라이더들이 가는 게 아닌가. 퓨어 스포츠. 네. 그리고 약간 재패니즈 스탠다드 네이키드의 그런 어떤 프레임을 좀 벗어나지 않으려고 가볍게 다룰 수 있고 뭐 네. 푸더크가 좋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 흥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저는 가끔 가다가 궁금한 점이 왜 현재는 오버리터 네이키드가 많이 없을까? 그렇지. 네. 어.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지. 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찾아봤는데 이제 혼다에서는 아직도 1300cc에 볼도르하고 다 나오지. 네, 예, 다 나오고 아직도 그 옛날의 그 감성과 스타일을 유지한 채 나오니까 근데 국내에서만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네. 생각해보면 스즈키도 1400cc짜리 네이키드가 있었고 네, 그렇죠, 있었죠. 그게 모델이 GSX 스즈키는 솔직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아니어서 제가 아무튼 네. 1400cc 스즈키가 어쨌든 빅 네이키드 중에는 제일 컸죠. 배기량으로는 제일 컸네. 네. 비킹이라는 것도 있었고. 네네. 그러네. 아무래도 환경 규제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뭐 자동차도 다운사이징 엔진인데 그러니까 또 다운사이징, 네. 경제성. 네. 근데 환경 규제 예를 들어서 뭐 유로 저 배기량에 비교적 낮은 마력을 내는 차니까 네. 맞추려면 맞출 수는 있을 텐데 그렇겠죠. 아마도 근데 뭐 단가 대비해서 마진이 높지 않은 카테고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그 국토교통부 자료를 쫙 받아가지고 네네네네. 스프레드를 해보니까 네네. 배기량이 높을수록 매뉴얼일수록 네. 그리고 풀카울 바이크가 아닐수록 네. 시장이 더 작거든. 아. 되게 매니악한 시장이거든. 사실 우리가 모여서 이 두 대를 세워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변태적인 조합인 걸 수도 있는 거지.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그렇지. 차량들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하지만 뭐 자기 타고 싶은 거 타고 아, 즐거운 그럼요. 거 하고 그럼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하고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카메라 들고 한번 바이크 구석구석 소개를 한번 네. 해주십시오. 헬로. 자, 노멀 출고 상태 그대로의 차량은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렇죠. 네. 노멀에서 지금 크게 바뀐 거는 이제 서스펜션. 서스펜션, 예, 앞뒤에 올린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이제 배기는 스트라이커. 네, 스트라이크 배기로 이게 풀 시스템이죠? 풀 시스템 아닙니다. 아니요? 네. 중통이 있나? 근데 얘가 시스템 자체가 요 소음기 바로 직전에 촉매가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아, 네. 촉매가 요쯤 달려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아마 구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볼트류들이 이제 뭐 티탄 볼트류도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그렇지. 확실히 볼트만 깨끗해도 반짝반짝하죠. 차의 인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런 것들, 이건 보고 진짜 나는 이런 것들, 리어 브레이크를 새로 한 줄 알았어.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제다렉스 시리즈의 가장 인상적이고 좀 고급스러운 부분이 나는 이 스윙함인 스윙함이 것 같아. 처음에 딱 네,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이제 스윙함 얘기를 하죠. 어. 네, 양산차 스타일이 아닌 그러니까 느낌이어서 되게 유러피안 브랜드들이 원가 절감하기 전에 이런 느낌들을 많이 네네네, 연출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엠블렘에 붙어 있는 1200 뒤에 붙어 있는 이 다이그, 네. 이 문자의 의미를 혹시 찾아보셨는가? 알죠. 한 개가 없다라는 뜻이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네. 아니더라고. 그래요? 아니더라고. 그 의미도 모르겠어. 내가 뭐 그쪽 언어를 잘 아는 거 아니니까. 네네네. 찾아보니까 그 북유럽의 네. 중세까지 썼던 언어의 표기인데 네. 다이그가 낮과 밤 24시간. 그래서 뭐 확대 해석하면 네. 누구에게나
주어진 24시간이 있고 네. 그걸 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뭐 달라진다 이런 함의도 품은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게 북유럽 언어고 네네네. 네, Day and Night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와사키의 당시 뭐 출시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보면 더 확실해지긴 네. 하겠지만 뭐 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라지에타 그릴 커버만 바뀌어 있습니다. 에이테크 사에. 디스크는 이게 순정인가? 네, 순정 디스크입니다. 아. 순정 디스크에 순정 캘리퍼로 이루어진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지금 바이크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지? 지금 36,000입니다. 36,000 킬로. 적당히 탔다. 네. 냉동 차는 아니었는데 어. 제가 한국에서 국내에서 4대 차주로 알고 있는데 1대 2대가 1대 2대가 냉동. 냉동 차주였어요. 아예 등록조차 안 하고. 아, 네. 3대가 아주 신나게 타셨구만. 3대 차주분이 많이 타신 것 같아요. 시동을 한번 걸어봐 줄 수 있어요? 네. 차주가 키가 어떻게 되지? 키가 186cm입니다. 너무 크다. 일본 어. 바이크랑은 좀 안 맞죠? 근데 작아 보이진 않아, 바이크가. 고급 세단 같다. 고급 세단 같다. 고급 세단인데 너무 순하지만은 않은 그런 약간의 폭력성이랄까? 뭐 이런 것도 조금 일단 담겨진- 아직은 냉간 쉬어서 3000rpm 정도밖에 안. 그렇지. 네. 약간 열을 받고 그 엔진에서 나는 짤짤짤 가와사키 특유의 메카니컬 노이즈가 좀 없어지면 네네. 그때는 또 다른 소리가 나겠지. 그렇죠. 조금 이따 가볍게 한번 타봐도 되겠습니까? 네, 시승해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요. 뭐가? 스티커? 네. 스티커가 아니고요. 이게 안쪽에 있는 겁니다. 안쪽에 이 도색하기 전에 이 가와사키에서 넣은 다음에 도색이 올라간 겁니다. 야, 이건 그럼 나중에 재도색을 하면 이건 답이 없네. 답이 이 스티커를 답이 못 찾으면 답이 없네. 네. 그래서 가와사키 홈페이지에서 부품 주문이 가능한지를 찾아봤는데 얘는 안 팔더라고요. 그 파이널 에디션 요 표시 말고 요 다이거 오너스 클럽은 국내 스티커인가 아니면 일본 스티커입니다. 일본 스티커? 네. 일본 다이그 오너스 클럽과 인스타로 지금 소통하고 있어?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어. 모임을 할 때 참석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 네, 제가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대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각이 있는 차랑 둥글둥글한 차랑 또 이게 대비가 예쁘다. 네. 진짜 이게 아직 봐도 지금 봐도 얘는 네, 뭐 다이그보다도 더 이뻐 보이는데요. 약간 조약돌 같기도 하고 원래 얘네가 그 디자인 모티브가 기름 탱크의 눈물 모양이죠. 티어드랍 네. 디자인이라고 하잖아. 네.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70년대 아까 얘기했던 Z1 나왔을 때 그 티어드랍을 계승을 한 디자인이고 네. 다이그는 그 중간에 이제 약간 각진 스타일로 Z1000 90년대 감성 사각 80년대에도 Z1000이 약간 각진 형태로 그쵸, 에디 그쵸. 로선이 탔던 네. 그런 형태고 아무튼 사각 라이트에 사각 백미러. 이렇게 두 대를 붙여 놓으니까 참 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네. 여러 가지 디자인의 헤리티지라든지 빅네이키드의 진화 맥락에 대해서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볼 수 없는 그림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전할게. 이게 수온계가 어디? 수온계가 따로 있진 않는데? 어떤 거요? 수온계. 수온계가 얘가 불이 들어오면 돼요. 근데 네, 게이지가 있진 않아요. 게이지가 있죠.
샤시가 거의 초반에 있어요. 초반에. 마중 나왔어. 마중 나왔어. 너무 좋다. 아, 이거 자꾸 하자. 어떤 느낌입니까, 형님?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엔진 특성인데 재미가 있어. 이게 되게 양립하기 어려운 특징이잖아. 금방 익숙해지고 네. 예전에 제드렉스 1100을 타봤을 때도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네. 세단인데 네.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어. 오. 스트리트 파이터인데 예민하지 않아. 오. 그래서 좋아. 되게 오랫동안 갖고 있고 싶은 바이크일 것 같아. 오. 멋있다.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 폰 연결.